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확인을 해보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님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하체기 증식 콜센터 코너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체기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체기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약보합권 시장 흐름 속에서도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조금 더 힘을 내보게 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마 어제 저녁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좋지가 않아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도 아침에 좀 일어나셔가지고 좀 실망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뭐 시장이 잘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 확인하셨겠지만은 유가가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또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 쪽에서의 뭐 카자흐스탄의 이 흑해 연기라는 그 송유관이 조금 뭐 폭풍 피해로 인해서 뭐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급등한 그런 부분인데, 뭐 복구하는데도 뭐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월봉을 좀 보면은요. 여기 2008년도에 7월 달에 세웠던 146달러 배럴, 여기를 지금 깨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유가에 대한 부분은 저 146달러 2008년도에 만들었던 저기까지는 그냥 마음을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유가가 중간중간에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안 좋을 것으로,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이제 나토라든가 G7 이후에 그 정상을 좀 앞두고 서방 제재가 추가될 가능성이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유럽 순방을 좀 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이야기가 좀 벌어질지 그런 부분이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15일이죠, 16일. 그다음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다가 어제 좀 꼬리가 좀 길게 좀 만들어지면서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웃기죠. 파월 의장이 공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라갔고, 근데 또 오늘은 공격적인 긴축 시사했다 해가지고 빠지고, 그러니까는 주가라는 게 빨간불이 들어오냐, 파란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늦게 끝나고 나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오늘은 파란불이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받아주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 준비된 총재가 5월에 이제 FOMC에서 52bp를 좀 올려야 된다. 뭐 대자대표도 축소를 해야 된다. 그동안에 이제 강경의 발언을 안 했던 분들이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뭐 연방 준비된 총재도 올해 뭐 몇 차례 50bp 인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동안에 나스닥 같은 경우 계속 빠지다 보니까는 이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가 시장에 올라오니까 살짝 또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공격적인 발언을 해도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또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또 61선을 맞고 했기 때문에 살짝 눌렀다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눌렀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을 좀 들어가서 좀 보면은 미국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더 선방을 좀 하고 있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는 그런 강도도 약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산이 높으면은 골이 깊다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하게 좀 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일단은 뭐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와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좀 돌아오니까 막판에 이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좀 됐는데, 오늘 다시 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좀 빠지면 개인들이 사고요. 시장이 좀 오르면 개인들이 팝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지니까 개인들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5일선이라든가 11선, 20일선까지 다 충분히 지금 받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반등이 나온다면 제가 3,000에서 3,100까지도 우리가 유효하다.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반등이 좀 나와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A상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가 반등이 조금 약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새 정부가 또 출범하게 되면은 또 허니문을 위해서 또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는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긴축을 했지만은 올라갔다 해놓고 오늘은 또 이제 긴축을 하니까 시사를 하니까 빠졌다. 그때마다 이게 해석이 바뀌어버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들, 뉴스들 한번 살펴보면은 대만이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TSMC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23일에 대만 인근에서 규모 6.6입니다. 강하죠. 약한 거 아닙니다. 원래 좀 대만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 라인 일부가 가동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반도체라는 게 한번 멈춰버리면 재가동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덕을 좀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지금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삼성전자가 가져야지만이 국내 시장은 가준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 이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 해결이 좀 당장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1년 정도, 올해 정도는 좀 쉬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7일하고 8일이 좀 빠졌을 때 적어도 10월 13일에 68,300을 깨더라도 괜찮다. 깨고 나서 기술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TSMC 지금 공장이 가동이 좀 중단될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이 조금 받쳐줬더라면은 이런 효과가 바로 나왔을 텐데 시장이 받쳐주지 못한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하고 LG 쪽에서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번 제가 블록체인 가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이죠. LG전자가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그 암호화폐 그 사업에 대한 진행에 대한 경영 목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암호 자산에 대한 매매라든가 중개업이라든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부분이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계열 광고회사죠. 제일기획 쪽에서도 NFT와 그다음에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인재들, 인력들을 좀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런 자산을 좀 개발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작년 말에 국내 국부펀드이죠. 한국투자공사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투자하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K 스퀘어 쪽에서도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최초로 지금 되고 있고, SK 스퀘어 자회사들이 이제 실버가라든가 SK 플래닛, 그 다음에 티벳, 모빌리티라든가 콘텐츠 웨이브 등이 있는데 이 기업을 통해서도 암호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도 이렇게 좀 가지 않게 되냐라는 생각이 들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IT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저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식시장에다 상장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블록체인 해가지고 코인을 좀 발행을 해서 직접 그 코인 회사에다가 거래소에다가 상장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증권사 HTS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런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이제 코인 같은 경우로 거래가 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무궁무진한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크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LG 플러스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횡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그 최근에 오스테이 블렌트도 좀 그랬고, 이런 직원들의 횡령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뭐 수십억 정도 횡령한 것을 좀 파악한다. 정확한 금액은 좀 나오지 않았어요. 뭐 전수조사 중이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LG 플러스가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상승 나오고 사이클이 좀 크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횡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재료가 아주 강력하게 받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의 좀 수급도 좀 들어온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수급에서도 잘 받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LG 플러스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와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다 하면은 이런 파동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눌림이죠. 지난 1월 달에 그 저점을 좀 보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이제 오늘 지금 올라오는 그런 테마들을 섹터를 좀 보면은 수산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잠깐 러시아 쪽에서의 명태 이런 거에 대한 수출 금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오면서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오늘 다시 또 동원수사라든가 한성기업, 그다음에 사조시푸드 그리고 신라SG 등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러시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고, 또 마크롱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이 양쪽 다 통화를 해봤지만은 해결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송유관 관련된 부분 잠궈버렸다라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현대사료 엄청나게 좀 가고 있네요. 지금 상한가가 지금 4일 연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3월 8일에 그때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한 186% 정도 좀 시세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이번 달만 좀 봐도 226%가 나오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번 달만 지금 봐도 114%가 지금 강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조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옥석 가리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주는 현대사료가 지금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한일사료가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동안에 좀 올라왔던 이제 미래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어제도 좀 조정이 나오고 오늘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 사료주들도 잘 하실 때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하셔서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수산주 같은 경우는 동영상하고 보면 좀 상한까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따라가는 것은 조금 부담 되실 수가 있다.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좀 하신다고 하면은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단 리스크라는 것을 심적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자본적으로도 나는 이 정도의 금액은 없어도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배짱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원격진로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갖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프트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성정보, 그 다음에 아스타 등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리케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에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래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기사가 뜨면서, 그리고 새 정부가 좀 들어와서 비대면 쪽으로 해서 치료를 좀 이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중점 과제에 대한 TF 신설 관련해가지고 시간에 강세를 좀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 좀 시가를 높게 잡고 갔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죠. 시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시간 외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그날 바로 급등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날 시가 대비해서 밀리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또 시세가 죽어버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너무 지나치게 좀 관심을 좀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수산주들, 그다음에 사료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종목들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원격진료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가 많으니까 비대면 관련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 분석 자세히 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지금 국제 유가, 서방에서 추가 제재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 러시아 송유관 폭풍 여파가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 지금 연준의 발언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해석이 조금 뒤늦게 따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다시 한번 또 조언을 해주셨고요. 현재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 오늘 장중에 지금 7만 원 선 다시 한번 내어주고 있습니다. 대만 TSMC 공장 가동 중단, 이 반사 이익을 현재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여기에 이어서 블록체인 시장에 뛰어드는 대기업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해당 테마는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시 좀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LG U+ 같은 경우는 또 한 번 투자자들을 좀 실망시키는 소식이 나왔지만 오늘 이에 비해서는 주가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상승 테마로는 사료주와 그리고 수산주 그리고 원격 진료주는 시간외 거래에 비해서는 현재 정규장에서는 조금은 상승 탄력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하나만 조금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상승 기세가 요즘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 18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종가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꼬리가 몸통보다 지금 크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세가 분출한 후에 일정한 부분에 시세 차익이 좀 나오고 있다. 뭐 지금 현재 보면은 외국인 쪽에서 한 4,8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 차익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등록을 좀 봐가지고 쪼개서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지금 관점에서는 좀 들어가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좀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이 시세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이번 달만 해도 월별로 봤을 때 236%가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주식은 내가 그 시세에 마음이 뺏기는 순간 나의 멘탈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올라가니까 한번 들어가 봐 이런 생각이 들면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꼬리가 지금 몸통보다 길게 달리면서 시세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고 하면 트레이닝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안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지금 유혹이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지만 오늘 시세 차익이 매물이 출회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 현재는 매도 우위 성향 보이고 있습니다. 분봉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라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한번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21일부터 이제 자가 이런 격리 면제가 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이용국에 대한 부분이 좀 조금씩 점차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이제 인천공항 이용객 수를 좀 보면은요, 11,485명이 이제 출국과 입국이 좀 이루어졌는데, 이제 각각 뭐 5,407명, 그다음에 6,310명이 지금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 10,000명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수치적으로 좀 잡히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점차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유통업계 쪽에서 해외 상품에 대한 판매가 좀 늘고 있다. 롯데 홈쇼핑 같은 경우는 지난 20일에 지금 판매를 한 유럽 상품이 1시간 만에 주문 건수가 한 2,500건이 좀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180억 정도 기록했다고 하고 있고, 티몬 같은 경우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일주일 동안 좀 판매한 해외 상품에 대한 매출도 전년 동기 비교해서 449% 증가를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인터파크 투어 같은 경우도 해외 항공권이 예약한 게 한 234%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해외 항공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판매 상품들을 봤을 때 매출이 엄청나게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 또한 해외를 나가지 못해가지고 해외를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욕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런 마음 있으실 거고, 우리 앵커님께서도 아마 그런 마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리오프닝 좀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요가 이제 증가가 되면 가장 이제 마음적으로 들뜬 데가 이제 면세점 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면세점 쪽에서의 이제 이런 구매 한도도 좀 풀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면세점
정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관심 가져보면 좋을 섹터로는 리오프닝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정말 읽어주셨습니다. 여행으로 혼쭐 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보복 어떤 수요가 나올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해당 섹터에서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호텔 신라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이라는 게 어떤 산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제 시장에 영향을 좀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호텔 신라가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삼성그룹 계열의 호텔 및 면세 사업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이제 최고 잘 나가는 그런 호텔 신라가 되겠는데 뭐 서울, 제주 그리고 뭐 인천, 제주 공항 김포 국제공항, 뭐 싱가포르 창익 국제공항, 그다음에 홍콩 쳄나코 국제공항, 그다음에 마카오 국제공항, 태국, 푸켓 시내 면세점 등에서 면세점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 비즈니스 여행 관련해 가지고 뭐 호텔, 뭐 항공권 이런 것들을 예약으로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국 시에 자가격리 의무 해제에 대한 부분 그래서 면세점에서의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이제 국가들이 보면은 점차 조금씩 이제 빗방아 좀 풀고 있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를 좀 보면은 뉴질랜드가 백신 테스트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야외에서의 모임은 규제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임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명으로 좀 늘리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빗장을 조금씩 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다른 것들은 다 갔어요. 항공기조도 많이 갔습니다.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진에어라든가 TA 항공도 갔고 참 좋은 여행 뭐 하나투어, 모더투어도 많이 갔는데 특히 이제 이런 면세점들, 호텔 이런 업종들이 좀 기대 심리를 좀 제대로 반영을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한번 시세가 좀 나오고 나서 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120선에서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보시면 여기죠 3월 14일에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하면은 보통 고점 대비해서 30%에서 멈출 수도 있고 절반에서도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한 70%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절반까지 딱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그런 부분 다시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거를 좀 깰 것 같아요. 뭐 77,400원을 깼다가 이 음봉이 올라갔기 때문에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리보다는 한 76,000원 정도, 이 정도 오면은 그때쯤에서 또는 74,000원 정도 오면은 기다렸다가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9만원에서 92,5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61선 낀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업황이 살아나니까 61선 낀다고 해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현재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으로 호텔 신라 소개해 주셨습니다. 종목 코드 008770이고요. 호텔과 면세 유통 그리고 여행 사업까지 모두 영위를 하고 있는데 특히 면세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리오프닝 테마 중에서는 기대 심리가 조금 덜 반영된 부분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차트 분석을 통해서는 단기적인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고 77,400원 선까지도 깨질 수도 있지만 이 74,000원 선에서 76,000원 선의 매수 라인이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목표 주가로는 9만 원에서 92,500원 선까지 조금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종목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상장한 세아 메카닉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따상을 빠르게 달성하고 내림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신주의 경우 사실 수요 예측이나 공모청약에서도 좀 인기를 끌어서 기대가 크기도 했는데 엄청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공모를 합니다. 청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인기가 엄청나게 좋죠. 그러게 되면은 그 인기가 좋다는 것은 때로는 주가에 거품이 끼어가지고 상장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약 이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경쟁이 없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보면 손등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만 좋게만 보지 마시고 또 한편으로는 역으로도 역발상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금 여러분들께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깊이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시장의 영향도 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좋았더라면 아마 고점에서 오늘 그대로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는 빠져버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는 그 시점에 시장이 좋은 시점이냐, 시장이 좋지 않은 시점이냐, 그죠. 신규 상장 와서 시장이 좋으면 그 시장의 덕을 보고 올라갔는데,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은 시점에서 맞아떨어지다 보니까는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경쟁이 치열했다, 뭐 이런 비율이 좀 치열했다, 그러면은 상장하기 전에 이미 국가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높이 잡아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의 영향도 일정 부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지금 신규 상장주 접근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흥행에는 또 고평가라는 그런 양면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시장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유의해 보시라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이 미국 시장 영향을 받으면서 좀 보합권에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멈춰야 되나라고 하면서 많은 좀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살짝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보시면은 60일선도 지금 저항을 좀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쉬었다가 다시 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는 쉬어가는 그런 자리에서는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봤던 종목들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거기에 대비해서 좀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라든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등 이런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치고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이 지금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것들이 가져와주면 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종목들이 쉽게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양 시장 다 대형주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대형주가 0.84%, 코스피가 지금 빠지고 있고, 코스닥 대형주 같은 경우 1.12% 빠지면서 노고운 종목들이 좀 빠지고 있지, 지금 소형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 소형주 0.03, 그다음에 코스닥 소형주도 0.2%렇게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소형주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좀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처럼 조금 시장이 쉬어갈 때에는 관심 가져왔던 종목들 신규 진입 혹은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에 관심 가져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